오늘부터 국회 상임위에서 국정원 불법 사찰 진상규명을 시작합니다. 정보위에서는 국정원에 성실하게 우리 당이 요구한 34개 항목의 자료 제출을 구체적으로 요구하고 모국 파일을 포함한 디지털 증거에 대한 전문가 검증을 협조하는 절차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이에는 국정원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합니다만 현재로서는 너무 부담이어서 걱정이 됩니다. 정보위와 미방위에서는 해킹 피해 방지 대책과 불법 감청 정보의 구매 절차에 대한 관리 감독의 적극성을 포함한 정보위와 협조한 위원회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보완이 필요한 사항이라면 합리적인 방법을 강구하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국정원이 지금까지 부정적인 입장에서 벗어나서 적극적으로 들어서지 않는다면 영원히 국정원이 해킹 불법 사찰에 대해서 덮고 또 이를 협조하는 새누리당과 협조한 국민 정보 인권을 침해하는 대표적인 기관으로 낙인 찍힐 것입니다. 로그 파일을 외장하게 담아서 국회의 폐쇄 공간에서 네트워크에 연결되지 않는 컴퓨터에 저장하는 외부 유출 차단 문제는 해결됩니다. 그리고 국정원 입회하에 비밀 업무 수사를 받은 전문가에게 분석을 하게 하는 방법으로 전문가 인증도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국정원이 비밀 유지를 이유로 비협조로 나가는 그에 대해서 입장을 바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검찰은 우리 당이 고발한 사건에 대해서 담당 부서를 결정해서 검찰이 과연 진상규명 의지가 있는지를 국민에게 보여지는 기회에 놓여있다고 생각합니다. 국정원 해킹 사찰 의혹 관련 수사는 첨단 수사 기법을 활용할 수 있는 인력인 부서에게 맡겨야 됩니다. 우리 새정치민주연합은 당 국민정보지키기위원회, 국회 상임위, 검찰 수사의 세 가지 틀을 각용시켜서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메르스의 이번 주 메르스 종식선언을 있을 예정입니다. 우리 당은 메르스 상황 대책위원회와 상황실을 운영하면서 지금까지 추경에 이르기까지 저희 당의 입장을 정리하고 기초자료 조사를 하고 지금까지 준비해온 그래서 우리 입장을 분명히 해온 메르스 상황실을 분명간 갖게 될 예정이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새누리당과 정부는 그동안 메르스에 관한 정부 부심과 협조하지 않은 메르스를 구별하고 오로지 메르스를 주민으로부터 기억을 잊어버리게 하려고 하는 정책에 몰두하고 있는 듯합니다. 메르스에 대한 입장과 메르스로 인해서 온 좋은 국가 정책을 반드시 살려나가서 이에 대한 재발 방지를 그리고 메르스와 같은 앞으로 감염병이 국민의 고통 주지 않도록 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제 국회가 정치 중심이 되는 의회주의를 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의회주의 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국회법 개정의 무산과 별개로 이게 참정권 0.5 시대에서 참정권 1.0 시대를 열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제 혁신위에서 선관위 선거제도 개혁안을 비롯한 선거개혁제도를 발표했습니다. 우리가 지역 기득권을 일부 포기할 수도 있는 것이고 양당제도 하에서 2등 기득권을 과감하게 던지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기득권을 포기해서 능력 있는 정당, 경쟁 있는 정당이 국민의 대의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기득권 포기로 형성될 새로운 정치지형은 정체성과 능력 위주로 정치지형을 재편할 것입니다. 국민의 대의를 확보한 세력이 연정을 통해서 다수당이 되어서 정치 안정을 피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정치 현실에 맞지 않은 양당제 옷을 던질 때 우리에게도 기회가 열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비례대표 확대에 대한 논의는 참정권 0.5 시대에서 참정권 1.0 시대로 가는 핵심 정치개혁 의제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당은 영남에서 25% 35% 나오는 지지도에도 불구하고 의석은 한 석밖에 못 만들어내는 현실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의회 과반 의석이 넘는 집권당인 새누리당이 호남에서 겪는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현실을 바꾸려면 참정권을 제대로 보장하는 제도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혁신이 아니니 이런 내용들을 담겠다고 생각합니다. 지역구 몇 석, 비례대표 몇 석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국회의원 수를 늘려서 이 제도를 복제할 수 있는 그 내용이 혁신이 아닙니다. 다만 수를 늘리는 데 대한 정치 비용이 커지는 것은 총액 제한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에 관한 중요한 문제들을 다음에 논의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기득권과 특권을 과감히 내려놓아서 국민의 우려와 혈세 낭비의 걱정을 불식시킨다면 국민께서도 납득시킬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의회주의 새 시대를 열면 정치 과제 이 문제를 정면으로 논의해서 우리 당론으로 만들어 나가는 것을 제안합니다. 갤럽의 2013년 세계경제조사보고서는 3차 세계대전은 일자리 전쟁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미 일자리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아주 악화되고 음울한 지표들이 저희들을 휩싸고 있습니다. 통계청 발표에 의하면 올해 상반기에 20대 청년 실업자가 41만 명을 기록했습니다. 2년 만에 10만 명이 늘었습니다. 사상 최고 수준입니다. 우리 20대 청년들에게는 코리아 드림이 이제 무너지고 있는 것입니다. 취업을 해도 3명 중 1명은 계약직이나 임시직입니다. 청년 취업자들은 첫 직장부터 고용이 불안정한 것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저성장 국면에서 임시직 계약직 위주로 고용 창출 성과에 매달린 정책 추진이 낳은 청년 고용의 암담한 현실입니다. 정부는 이런 현실을 비웃으면서 낮은 임금과 쉬운 해고가 가능한 노동 제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잘못된 진단에서 비롯된 잘못된 정책을 폐기해야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창조경제혁신센터라는 것을 지원하는 재벌그룹 총수들과 오찬 간담회를 갖고 경제 활성화 고용 창출을 위한 협조를 당부한다고 했습니다. 이런 현실, 청와대 정부가 제대로 우리나라 경제에 대한 진단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그리고 현실과 다르게 노동시장 개혁을 내세우면서 잘못된 정책을 이루는 상징적인 것과 같습니다. 우리 당은 이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면서 핵심적인 경제 정책을 해나갈 것을 당부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어서 전병환 최고위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6월 이태리 해킹팀 서버가 통째로 해킹되었습니다. 7월 2일 담당 국정원 요원이 폐차 직전에 마티즈를 삽니다. 7월 5일 400GB 방대한 해킹 자료가 위키리크스를 통해서 공개되고 7월 8일 국내 언론에서 본격적으로 이슈화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7월 18일 국정원 요원은 가로 열고 오해를 일으킬 가로 닫고 자료를 삭제한 부담으로 그 마티즈 차량에서 목숨을 끊었습니다. 이것이 국정원 해킹 사건, 국민 사찰 의혹 사건에 대한 개괄적인 일지입니다. 첫 번째 의혹입니다. 마티즈 의혹입니다. 해킹팀이 해킹당한 시점에서 국내 이슈화까지 국정원 최소 열흘 이상 그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담당 요원이 폐차 직전에 차량을 사고 그 차에서 목숨을 끊었습니다. 그런데도 경찰은 통화 내역, 위치 추적 등 기본 수사도 하지 않고 사건을 서둘러 종결하고 서둘러 폐차까지 시켰습니다. 일반 민간인의 자살도 이 정도까지 서두르고 부실하지는 않습니다. 그 이유가 이상합니다. 의혹입니다. 두 번째 의혹,
베테랑 프로 요원의 아마추어적 자료 삭제 방식입니다. 20년간 컴퓨터 전문가이자 보안 전문가로 활동한 그가 벨키로 해킹 자료를 삭제했다고 합니다. 일반인들도 자료를 완전 할 때에도 보통 쉬프트와 벨키를 동시에 쓴다는 것은 상식적인 일입니다. 그조차도 사실 전문가들 손에 의해서 금방 복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초등학교 학생들도 지금은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의문인 것입니다. 세 번째, 복구가 가장 쉽게 삭제해놓고 왜 그 삭제 내용 때문에 자살했는가라는 의문입니다. 그는 오해를 일으킬 자료의 삭제를 알리며 자신의 부족한 판단이 저지른 실수라는 유서를 남겼습니다. 삭제된 자료와 자기 목숨을 압박구었다는 것인데 가장 복구가 쉽고 초보적인 델로 지웠다면서 목숨을 압박구었다라고 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네 번째 의혹입니다. 국정원은 정보기관이기도 합니다만 수사기관입니다. 현장 조사를 위해서는 기본적인 자료 파악이 있어야 현장 조사가 가능하다는 것은 국정원 초보 직원도 다 알고 있고 국민들도 상식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정원은 자료는 한 개도 주지 않으면서 빨리 현장 조사만 하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국정원은 조사 대신에 국정원 구경만 시키겠다고 부끄러운지도 모르고 주장하고 있는 것인지, 무엇을 숨기려고 하고 있는 것인지 네 번째 의문입니다. 다섯 번째는 국정원에 의한 검찰 수사 지휘 의혹입니다. 검찰 고위 관계자를 불러 피의자가 수사 방식을 지휘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실제 일어났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어떻게 피의자가 수사팀과 수사 방식을 지정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그야말로 이상한 일입니다. 이것이 다섯 번째 의혹입니다. 첫째, 죽음의 진실을 덮으려는 마티즈 의혹. 둘째, 20년 전문가가 선택한 프로에 의한 아마추어적 자료 삭제 방식 의혹. 셋째, 가장 쉽게 복구될 삭제 내용 때문에 죽음을 택한 이상한 이유 의혹. 네 번째, 국정원 불용으로 조사를 대체하려는 의혹. 다섯 번째, 피의자가 수사 방식을 지휘하는 수사 주체 전도 의혹. 이와 같은 국정원 5대 미스터리는 국민의 정보와 사생활을 사찰했다라는 의혹을 덮어가기 위해서 국정원 스스로가 만들어낸 의혹입니다. 이와 같은 5대 의혹을 국정원 스스로가 해결하지 않는다면, 규명하지 않는다면 의혹은 의혹의 꼬리를 물게 될 것이고, 국정원은 국민 사찰 해킹 의혹에 대해서 국정원은 한마디로 의혹의 도미노의 중심지가 될 것이다 라는 말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다시 한번 국정원은 스스로 이 5대 의혹에 대해서, 5대 미스터리에 대해서 빨리 신속하게 해명하고 규명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이번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일제 강제징용에 앞장선 전범기업 미쓰비시가 미국에 이어 중국에도 70년 만에 공식 사과를 했습니다. 영국과 네덜란드 등 유럽 국가에도 곧 한다고 합니다. 한국만 완전히 사과에서 제외되는 왕따 상태입니다. 참으로 모멸감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위안부 문제에 이은 박근혜 정부의 또 하나의 대일 외교 참패작입니다. 정작 사과를 받은 중국의 네티즌들조차도 한국만 사과 대상에서 쏙 빼놓은 것은 강도의 논리다 라며 비판하고 있는데, 우리 정부는 이번에도 아무런 공식 입장 표명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강제징용 피해 배상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기다려보자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부 당국의 적극적인 의지 표명을 촉구합니다.
늦었지만 일본과 미쓰비시는 진정성 있게 사과를 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고 다시 한번 정부는 강력한 대일 외교 방침을 밝혀야 할 것입니다. 네, 다음으로 오영식 최고위원의 발언을 듣겠습니다. 예, 저는 앞서도 국정원 임모 과장의 죽음에 대해서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점들에 대해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 현 시점에서도 앞서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소위 말하는 삭제 키로 삭제를 할 경우 그것을 다시 복구하는 데는 아무리 용량이 많아도 몇 시간 만에 가능합니다. 그것을 일주일에 걸쳐서 100% 복원했다고 하는 것 자체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더 의혹이 커지는 것은 그렇게 전문가라고 하기에는 그 삭제 파일이 바로 복구될 수 있는 자료이고 지금 흘러나오는 이야기로는 그 자료가 실질적으로 어떠한 문제점도 없다라는 주장이 나온다면 그러한 자료를 삭제하고 언제든지 복구를 할 수 있고 그런데 왜 자살이라고 하는 극단적인 선택을 했는지 저는 도저히 답변할 수 없습니다. 여기에 오늘 저는 두 가지 의혹을 더 제기하고 있습니다. 사망한 임 과장이라고 하시는 분의 부인과 소방서, 경찰서 통신 기록에 따르면 부인은 119 구급대에 전화를 했고 119 측에서는 위치 추적이 더욱 정확한 경찰서에 연락을 취하라고 했다고 합니다. 이후 부인은 파출소에 실종 신고를 했는데 실종 신고를 한 후 10분 만에 실종 신고 취소 요청을 하고 약 1시간 뒤에 또다시 실종 신고 취소가 안 된 것 같다면서 재차 취소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남편의 실종 신고를 할 정도로 매우 다급하고 병황이 없는 그런 상황에서 왜 부인은 또 실종 신고 취소를 2번씩이나 했는지 이게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또 하나, 당일 10시 30분경에 경찰과 소방서 측에서 GPS 위치 추적을 한 결과 30분 뒤에 GPS 위치 추적 결과가 다르다는 점은 국과수 사망 추정 시점과 GPS의 오차가 50m 정도라는 것을 고려하자면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입니다. 소방서 교신 기록이 시신 발견 약 10분 전에 교신망이 전면 중단되고 핸드폰으로 통신이 이루어졌다는 부분도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이러한 진행 과정에 어떠한 전면적 누군가의 개입이 있지 않은 것인지 신이 의혹이 더 커지지 않을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실은 아무리 가리려 해도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경찰 수사 과정에서 방기 내지는 덮은 이러한 의혹 점들에 대해서 검찰은 사망한 임 과장의 통화 내용뿐만 아니라 부인과 관련자들의 통화 내용까지 철저하게 조사해서 이 임모 과장님의 죽음의 진실 이 부분을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제 5차 혁신안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어제 혁신위원회의 5차 혁신안은 민의를 왜곡하고 지역주의를 고착시키는 낡은 선거제도의 변화를 모색하는 정치혁신의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비례성을 높여 민의가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선거제도를 개혁하자는 취지와 방향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러나 그 개혁의 구체적인 방안과 관련해서 국민의 충분한 의견 수렴과 동의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그를 위해서 당내의 긴밀한 협의와 국회 차원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한 의견 수렴과 합의의 과정들을 밟아 나가야 합니다. 앞으로
저희 당은 혁신위원회에 혁신안을 토대로 그런 국민적 요구를 반영한 정치 개혁안을 만들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추경 예산에서도 다시 한번 드러났습니다만 4년째 계속 세수 결산이 발생하고 이것을 또 추경으로 메꾸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명박 전 정권에서 실시한 재벌 대기업의 법인세 인하로 지난 5년간 총 37조 원의 세수 부족이 발생한 반면 대기업의 상해유보금은 지난 1년간만 38조 원이 증가했습니다. 매 7조 원의 법인세 감면으로 재벌 대기업이 받는 혜택이 그렇게 큼에도 불구하고 반대로 국가부채는 1200조를 돌파하고 나라 살림살이는 거덜내는 이 정부의 정책은 한마디로 진재벌 정책이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4년째 계속 세수결산이 발생하고 3년째 국민혈세인 추경을 요청하면서도 법인세 정상화하자라고 하는 저희 당의 주장에 대해서 극구 외면하고 반대하고 비과세 감면 축소라는 꼼수말을 부리고 있는 것이 현재 정부와 새누리당의 태도입니다. 더 이상 만만한 서민 증세로 국민들의 등골을 빼는 행태를 즉각 중단하고 비정상적인 나라 살림의 적자 해소를 위해서 이제는 법인세 정상화에 적극 나설 것을 정부와 여당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으로 유승희 최고위원의 발언 듣겠습니다. 예, 오늘부터 박근혜 대통령께서 휴가에 들어가신다고 합니다. 휴가에 가셔서 좀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음모적인 국가 경영의 시대는 끝났다는 사실을, 그리고 음모로서 모든 것을 가릴 수 없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005년 박근혜 대통령이 당시 한나라당 대표 시절 도청이 없어졌다고 주장하려면 국민이 믿을 수 있을 때까지 스스로 증명해 보여야 한다. 국정원에게 강도 높은 진실을 규명하지 않았습니까? 그때의 원칙과 신뢰는 지금 어디로 갔습니까? 결국 메르스도 사과없이 적반하장으로 지나가더니 국정원 해킹 부감청 의혹은 아예 대놓고 무시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구입한 나라 중에서 우리나라만 언론과 야당이 국정원을 괴롭힌다고 새누리당이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70년대에 일어난 해킹 사고와 비슷한 70년대판 해킹 사고 워터게이트 사건을 잊으셨습니까? 74년도에 미국 헌정사상 처음으로 이 도청 사건으로 닉슨 대통령이 사임을 했습니다. 민주주의 선진국 미국, 캐나다, 유럽, 호주 등에서는 이미 이 해킹 사건에 대한 보도가 있었고 사회적 이슈가 되었습니다. 그나마 보도가 없는 나라는 대부분 언론의 자유 및 민주주의 지표가 아주 낮은 나라입니다. 정부 여당이 민주주의의 후진국을 기준으로 해서 그런 나라의 침묵을 부러워하다니 유감입니다. 민주주의 교육에 가나다부터 다시 공부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정보위 위반이 현안 질의를 시작으로 상임위가 열려서 해킹 의혹을 하나하나 짚어볼 상황에 있습니다. 그러나 상임위로만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검찰 조사를 철저히 해야 할 것입니다. 박근혜 정부가 하반기 국정과제로 공공, 노동, 금융, 교육 분야 4대 개혁을 하겠다고 하는데 과연 누구를 위한 개혁입니까? 서민을 위한 개혁입니까? 재벌을 위한 개혁입니까? 가계부채는 1100조 원으로 사상 최고, 경제율도 5분기 연속 지금 0%대입니다. 서민복지를 위한 복지 약속이 지금 하나하나 깨지고 있습니다. 정말로 국민의 삶은 고단합니다.
경제 양극화의 끝도 없는 심화로 서민과 중산층은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고 사회 곳곳에서 흉악한 범죄가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법인세 인상, 소득세 최고세율 신설 등 세금 안 내는 재벌가 부자들에 대한 과세입니다. 현행 우리 법인세율은 22%인데 미국은 35%, 프랑스 33.3%, 호주 30%, 일본도 25.5%. 선진국에 비해 턱없이 낮은 실정이기 때문에 이것을 바로잡자는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 불행 시대의 대통령으로 오명이 남기 전에 재벌을 위한 계약을 중단해야 할 것입니다. 미국 국방부가 지난 10년간 한국 등 7개국에 살아있는 탐조균 배달 사고가 있었다고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배상 사고가 있었다고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이는 국민 안전을 심대하게 위협하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한미군은 한국에서 생물 방어 프로그램을 계속 진행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있습니다. 정부는 탐조균 이외에 다른 고위험 물질들이 들어온 적이 있는지 철저히 조사하고 근본적인 재발 방지책을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국민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어떠한 생물전 대비 프로그램도 진행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으로 추미애 최고위원의 발언을 듣겠습니다. 국정원은 양대 선거를 앞두고 왜 해킹 프로그램을 구입했는지 대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정원은 어제 자살한 임모 씨가 삭제한 자료의 복구 결과 내국인 사찰이 없었다고 결론을 스스로 내렸습니다. 셀프 개혁한다던 국정원이 이제는 셀프 수사에서 셀프 종결까지 내리는 격입니다. 이런 국정원의 발표를 굳이 그대로 믿기에는 여전히 많은 의혹이 남아 있습니다. 우선 국내 사용 의혹에 대해서는 국내 메신저인 카카오톡 해킹 의혹, 국내 스마트폰 국내용 모델 해킹에 초점을 맞추었다는 것입니다.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공격을 요청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더군다나 악성 코드를 심어달라고 외국에 요청했다는 것이 서울대, 공대 등 창의 명부, 사이버 네이버의 맛집 소개 블로그, 벚꽃 축제를 다룬 블로그, 삼성 업데이트 사이트를 미끼로 내건 주소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또한 메르스 관련 피싱 URL 접속자 국내 할당 IP도 발견이 된 것입니다. 애니팡2나 모두의 마블, 드래곤 플라이트 같은 인기 애플리케이션에 악성 코드를 심었던 실험도 진행했다는 것입니다. 이 같은 의혹에 대해서 이미 7월 6일 해커의 공격 사실을 인지한 이후에 국정원이 7월 18일 국정원 직원, 담당 직원 임모 씨가 사망할 때까지 이런 엄청난 사태에 대해서 의혹을 덮기 위한 조직적 범죄 은폐 은폐를 준비했을 가능성도 전면적으로 수사에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왜 그것이 수사에 포함되어야 하는 것인가는 앞서 여러 차례 최고위원들이 발표한 바 있습니다. 특히 자살한 국정원 전 직원의 구입 명의의 차량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달 초 갑자기 10년이나 다 된 마티즈 차량을 구입했습니다. 주행거리는 21만 9천 킬로에 달하는 노후한 폐차 직전의 중고 차량을 실제 사용을 위해서 구입했다는 것이 과연 상식적인 얘기입니까? 결국은 빨간 마티즈 차량은 사건 은폐를 위한 죽음의 장소로 구했을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합리적 의심인 것입니다. 또한 만약 국정원 나름대로 뿌리 자르기 계획이 있었다면 조직적 범죄 은폐 가능성도 수사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살한 임 씨는 문서를 통해서 오해를 부를 자료는 삭제했다고 밝혔는데 그동안 해커팀의 기술 자문까지 받아온 고대 정보 기술자가 겨우 딜리트 키로 파일을 삭제한 것도 넌센스가 아닐 수 없습니다. 삭제 파일 복구로 쉽게 결백이 입증될 수 있는 것이었다면 국정원 직원 임 모 씨는 자살할 이유도 없었고 자살할 필요도 없는 것 아니었습니까? 이런 국민이 가지고 있는 합리적 의심, 그것에 대해서 국정원 스스로가 국민이 납득할 때까지 응답하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